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오늘 상당히 시장이 좀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뭐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수가 2360포인트인데요. 69포인트인데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쏠림이 있는 거죠. 그 쏠림에 의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는데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넥스가 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손해가 나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긴급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뭐 아니다 싶으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꿋꿋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초고수들이 매매한 종목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기사에서 나오는 거 살펴보면은 이 CMO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케미칼이라든가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거죠.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생산 설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위탁 생산 CMO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때문에 또 이어서 보시면은 또 셀리버리, 제넥신 이런 종목들에 또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수하셔가지고 큰 이익이 나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 변동성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만 제약 바이오 쪽에 거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을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난 5월 달이죠. 예. 그 광동제약과 이 바이오 신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회사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넥스의 성장성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섹터나 업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R&D 비용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어그러졌을 때는 이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된 기업은 다시 올라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부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소한 뭐 광동제약과 업무적 제휴를 통해서 지분이 오갔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뭐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력 관계가 지난 5월 달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이넥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넥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뭐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의약품 전문 업체 바이넥스 CMO가 중요합니다. 위탁 생산, 맡겨서 생산한다는 거죠. SK케미칼이 그러하고 바이넥스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CMO 위탁 생산 수요 확대 기대감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바이넥스는 1957년에 설립된 순천당 제약이 모태인 회사고요. 그래서 그 위탁 생산 경영을 통해서 위탁 경영이죠. 시작으로 해서 바이오 CM으로 이 성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의약품 원부자재 공급 차질을 경험하면서 미국 등 해외에 편중된 공급선이 향후 다변화될 것이고 약 공급도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의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편중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죠? 편중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위탁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전문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CMO 생산 규모는 송도 공장 등 총 1만 2천 리터를 확보하고 있다. CMO 수요 확대로 인해 현재 미가동 중인 오송 공장이 5천 리터, 1만 2천 리터를 확보하고 있고 미가동된 게 5천 리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는 변동성에 있습니다. 이 변동성에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바이넥스가 제가 오늘 장중에 봤을 때는 무려 23%, 오늘 뭐 23% 이상 좀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에 좀 잔잔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한 차례 올랐다가 빠졌다가 개인들이 21선 생명선이라고 전문가들이 외치는 21선에서 손절을 하고 가벼우니까 급등 패턴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기관 투자가는 외국인들이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설픈 20일 매매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야기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어설픈 전문가는 그 비난을 피하게 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 후행적 관점인 차트 개념이나 수급적 관점보다는 내용에 더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불쾌한 상태로 바뀌어 버렸어요. 2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24.83%까지 급등을 했는데 다 내리고 플러스 0.87%까지만 오른 거죠. 전일 대비해서. 그래서 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펙트럼을 촘촘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상승하고 급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급락하고 최근에 급등 패턴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면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치고받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수급에 의해서 거래량에 의해서 관심을 갖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길게 보시면은 계속 매도로 기관들은 계속 매도로 일관을 했다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팔았다가 샀다가 다시 팔았다는 거죠. 일부 좀 오늘 좀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기관 수급은 지금 크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 내일 또 만약에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은 주가는 다시 일정 부분 반등할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차트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변동성이 컸지만은 주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장기 추세도 여전히 강하고요.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현재로서는 햇빛 구간으로서 좋은 구간으로서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수급적인 요소를 보시면은 뭐, 요 부분은 매일같이 좀 바뀝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중기적 관점이라 하면은 20일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외국인은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근데 기관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합산 수급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중기적 관점에서는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 매도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급은 계속해서 메인 수급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었고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된 거죠. 그래서 5일간의 수급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늘 수급은 또 다릅니다. 오늘 수급은 이제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장중에 이걸 좀 작성을 해서 약간의 데이터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좀 조회를 해보면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기관이 오늘 21만 5천 주를 매도를 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시총 대비해서 1.19%를 샀는데 오늘 21만 5,167주를 순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팔았던 외국인이 5일 동안 팔았던 외국인이 오늘 그 물량을 다 받아먹고 30만 9,624주를 사줬어요. 아직은 수급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내용을 최근 5일간 단기적인 기간 5일간을 해석을 먼저 해드리면은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강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달 기준으로 보았을 때 뚜렷하게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기관의 일주일간 매우 강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4주간 순매도 상태가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관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일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관들은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21만 5천 주 이상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5일간 강한 순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최근 3일 동안에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무려 30만 9,624주 30만 주와 21만 주 합산하면은 30만 주에서 21만 주를 빼면은 거의 한 9만 주, 10만 주가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아직 안 깨졌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순간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아마 잠을 좀 못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심하시고 너무 염려치 마시라고 내용을 한번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는 1957년 설립된 제네릭 판매를 주력하던 순천당 제약이 모태로서 2009년 한국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위탁 경영 시작으로 바이오 CMO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바이오 CMO 사업과 케미칼 의약품의 생산 판매를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매출이 바이오 쪽이 32%가 낮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바이오 CMO 시장 규모도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쭉 보면은 글로벌 바이오 CMO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19억 달러, 2025년 연평균 13.4% 성장해서 시장 규모는 2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바이넥스 넥스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추후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아웃소싱 추세가 강화되면은 이 바이넥스가 CMO, CDMO 이런 어떤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는 기업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이렇게 가지런히 정배율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영업이익은 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차트가 당연히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급기한 오늘 급등 패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영업이익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3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근데 제가 전분기 대비해서 그림을 좀 이렇게 캡처를 좀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3, 4분기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25%, 순이익이 56%가 빠져요. 그렇다면 이 숫자적인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 CMO 관련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실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밑으로 조금 하방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늘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보릿고개만 잘 넘어가면은 4, 4분기 때 다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패턴이 당연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하나 좀 긍정적인 것은 연간 실적 전망인데요. 연간 실적 전망이 보시면은 1개월 평균과 3개월 평균이 있는데 3개월 평균 대비해서 1개월 평균 값이 조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간 실적 전망을 좋게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요소에서 차트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죠.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 평균가와 그 기관 평균 매매가를 봤을 때는 가장 큰 숫자가 23,982원, 24,000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4,000원, 24,000원 기억하고요.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23% 올랐을 때 자료 작성을 해서 그런 건데요. 제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예, 24,000원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24.83%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예, 다 빠졌어요. 그 왜 빠졌을까요? 그건 바로 기관들의 순매도세에 의해서, 순매도세에 의해서 외국인이 받아먹는 컨셉이었지만은 거기 개인들의 수급이 또 보태지면서 개인들도 94,000주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29,000원에 끝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29,000원 바로 밑에 가격 23,900원. 네, 죄송합니다. 23,900원, 24,000원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보유하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 그 감수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은 손절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향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반복하게 될 텐데 만약에 밑으로 좀 빠지면은 비중을 좀 낮추었다가 다시 의미 있는 가격대로 올라와 주면은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해서 어떤 손실을 만회한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9,000원인데요. 24,000원 잡고 종가 기준에서 밑으로만 거래량 증가하면서 쭉 빠지지만 않으면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부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올라갈 주식은요 추가 매수 안 하셔도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완전 고점에 사신 분은 조금 추가로 좀 매수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단가 좀 낮추시는 작업도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대응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게 뭐 중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단기적으로 실패하시면 중기적으로 최소한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아직까지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십사 하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넥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힘내시고요. 예, 뭐 주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료 카톡방을 그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에서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 밑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공유를 또 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